안녕하세요. 기록하는 포엠 킴입니다. 벌써 4월 중순을 바라보고 있네요. 이번 학기에는 이제 1저자로 논문을 써야 하는데 아직 실험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대학원 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4월 말 늦으면 5월 이 사이에 이제 대학원 입학 전형이 진행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막막한 게 바로 학업계획서입니다. 저도 대학교 막학기를 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 골머리를 앓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학업계획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학교, 분야, 이제 랩실에 따라서 학업계획서에서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참고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학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학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크게 자기소개, 지원 동기, 연구 학업계획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양식이 따로 주어지는 곳도 있을 테니 자세한 내용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자기소개, 입학동기, 입학 후의 학업계획과 졸업 후 계획 등을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었고,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쓸 때는 학부 때 제 전공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느 정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 자기소개 및 학부생활, 2. 지원 동기, 3. 관심 연구 주제 및 학업 계획이라고 제가 파트를 나누어서 작성하였습니다. 전문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파트별로 부분 제가 작성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소개 및 학부생활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주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간단하게 적고 결국에는 제가 어떤 역량을 길렀는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학부 전공과 대학원에서 공부할 전공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어떠한 전공 지식이 강점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 전공 지식들을 길렀는지, 어떤 수업, 어떤 프로젝트들을 했는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그래, 교수님이 읽었을 때 얘는 이걸 했으면 여기 와서 새로 배울 때도 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가늠하실 것을 이제 생각하며 썼습니다. 뒤쪽에는 제가 학부생 연구원으로 이제 랩실에서 인턴처럼 했던 경험들 위주로 작성하였고요. 이제 랩실 인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 살려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원 동기는 좀 솔직하게 이제 쓴 편이에요. 제가 모바일 서비스 중심으로 학부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전공을 어떤 방식으로 깊고 넓게 가져가느냐에 대해 고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보다 보니까 이 내가 지원 동기에 한 5가지 단계가 있구나 이제 싶은데요. 이제 제 스토리는 어땠냐면 이제 내가 모바일 플랫폼 이외의 새로운 도메인에서의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마침 기업에서 인턴 면접을 봤던 걸 계기로 여러 가지 도메인 중에서도 음성 기반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관련 책, 논문, 어떤 책이고 어떤 논문인지도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책, 논문을 찾아보았고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는 직접 관련 연구를 해보려고 선행 연구를 파악하고 조사도 진행했다. 다음,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 한계를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내가 관심 있었던 그 도메인이 가장 자연스러운 공간적 맥락이 이제 차량인데 이게 랩실의 주요 연구 주제와 연관된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대학원을 진학해서 어떤 역량을 최종적으로 기르고 싶은지 이제 졸업 후랑 관련된 거죠. 그리고 왜 내가 이 대학원과 랩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그런 뉘앙스로 작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관심 연구 주제 및 학업 계획입니다. 저는 사실 그 연구 계획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논문 쓸 때 한 것처럼 서로 선행 연구, 본론, 결론, 실험 방법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그 방법도 제가 완벽하게 모르기도 했고 앞에를 쓰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은 좀 축소를 해서 썼습니다. 다행히 이제 큰 문제는 되지 않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도 제출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보완이 된 것 같아요. 학업 계획서를 내가 어느 정도를 써야 하는지, 왜냐면은 만약에 이공계면은 또 많은 선행 연구와 이런 것들까지 다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곳에 이미 다니고 있는 석사분한테 미리 여쭤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사실 완벽한 학업 계획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학을 하면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진짜 관심이 있고 또 전공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잘 따라올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논문들은 좀 찾아본 건지, 우리가 지금 우리 랩실에서 하는 연구랑 얘가 맞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참고용으로 제 학업 계획서를 들여다보면 저는 이제 제가 진학할 랩실에서 나온 논문들을 읽었어요. 그리고 어떤 논문을 읽었는지 논문 제목을 아예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 논문들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적었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이제 내가 할 연구들 주제 한 2가지 정도 언급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해보고 싶은지 적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연구 계획서와는 거리가 멀긴 하지만 제가 학업 계획서 전체로 봤을 때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전에 했던 활동, 참여했던 수업,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앞으로의 공부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만큼은 상세하게 기술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근데 이 학업 계획, 요 부분이 사실 어려우실 거예요.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는 뭐 그냥 쓰시던 대로 하면 되고. 근데 요거를 만약에 이제 내가 연구 계획서처럼 써야 한다 하면은 일단은 선행 연구 위주로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실험을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다 설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행 연구, 그래서 내가 찾아본 그런 관련 연구들, 논문들이 뭐가 있었고 내가 거기서 이제 뭘 얻어서 거기서의 개념들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 전에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 학업 계획서 분량은 4페이지 정도였습니다. 글자수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원교별로 미리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작성하는 데는 1, 2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풀로 뭐 매일 시간을 쓴 건 아니고 글이 항상 잘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서 어떻게 구성할까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기소개서도 같이 쓰고 있었고 이전에도 대학 다니면서 계속해서 쓸 일이 좀 많았어서 이전 경험들은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백지에서 시작하시기보다는 이전의 경험들을 우선 쭉 정리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명, 내 역할, 길렀던 역량, 앞으로 공부할 이제 전공과 연결지어 이야기할 부분 등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대학교랑 다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게 A, B, C, D, E, F, G여도 대학원 전공과 관련된 거는 A랑 C뿐이라면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고요. 더 고민해 보실 분들은 충분히 고민하셔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